조명산업 정문 아침 9시. 낡은 은색 소나타가 덜컹거리는 엔진음을 내며 정문 앞에 멈춘다. 차는 몇 년을 세운 듯 윤이 나지 않는다. 차 문이 열리고 50대 후반의 소박한 옷차림의 남자가 내린다. 이름은 태식. 그의 옆을 지나가는 젊은 여성 직원들이 그를 흘깃본다. 평가 형편없다. 보안실 안. 40대 초반의 경비원이 모니터를 보다가 태식의 낡은 차를 발견한다. 경비원은 하품을 하며 손가락으로 입을 막는다. 경비원이 혼잣말로 하이고 또 민원인가 보네. 뭐가 그리 할 말이 많다고들. 그 시각 갑자기 보안실 스피커에서 관리자의 목소리가 울린다. 오늘 우리 회사에 큰손 투자자가 온다니까 VIP 응대 들어가. 경비원의 졸렸던 눈이 순식간에 떠진다. 그는 모니터를 다시 본다. 화면에는 여전히 낡은 소나타가 보인다. 경비원이 투덜거린다. 경비원이 혼잣말로 아니야. 큰손이면 차가 반짝반짝하겠지. 경비원은 다시 모니터를 향해 눈을 감는다. 하지만 그 순간 태식은 이미 이 회사를 파악하고 있었다. 조명산업 본사 로비. 본사 로비는 초비상이다. 이미 손을 써둔 증권사 직원이 오늘 회사에 큰 투자자가 올 거라고 미리 귀뜸을 해주었다. 비서 둘이 커피 머신 앞에서 카라멜 마끼아또를 10잔째 내리고 있다. 홍보팀장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 각도를 0.5도씩 조정하고 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홍보팀장이 외치듯 VIP 오시면 우리는 ESG 최우수 기업 멘트 잊지 마세요. 이거 중요해요. 대기실 조명은 따뜻한 모드로. 고객 감성을 잡아야 하니까요. 모든 준비가 끝난다. 직원들은 자동문만을 바라본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다. 자동문이 삐빅 소리를 내며 열린다. 그곳에는 태식이 선다. 로비의 모든 직원들의 눈이 태식을 향한다. 그들의 시선은 순식간에 변한다. 저 혹시 배달이요? 외근 나오신 부장님인가요? 아니면 택배 반품? 태식이 한 발 앞으로 나간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명확하다. 태식이 인사를 한다. 안녕하세요. 조명산업 투자 관련해서 미팅 예약했는데요. 로비의 공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식어진다. 직원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한다. 찬물 끼얹은 표정이 순간적으로 따뜻한 물에서 그냥 물 없음으로 변한다. 아, 개인이세요? 금액은 어느 정도로요? 개인 투자자라면 IR 담당 일정이 좀 빡빡한데. 30분 전까지 커피를 10잔씩 뽑으며 기다리던 그 손길은 갑자기 마치 일회용 혹은 무효표를 대하듯 무심해진다. 이 순간 태식의 입가에 짧은 미소가 스친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이해했다. 한 직원은 종이컵 쓰레기통을 발로 차면서 말한다. 개인 투자자도 면담을 해달래. 요즘 왜 다들 뭐가 이렇게 당당해? 점심시간 조명산업 근처 식당 안. 조명산업에서 몇 걸음 떨어진 허름하지만 오래된 맛집. 태식은 가장 구석진 자리,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창문 옆에 앉는다. 아직 점심시간 전이라 테이블 절반이 비어 있다. 식당 특유의 김치 볶는 냄새, 팬 위에서 지글지글 튀어나오는 고기 냄새가 공간에 떠다닌다. 메뉴판을 넘기며 태식은 주변의 작은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그는 교훈을 들었다. 정보는 커피 테이블이 아니라 팝상에서 흘러나온다. 첫 번째 테이블에 앉아있는 자재 납품 업체 직원들. 낡은 작업복을 걸친 두 명이 반찬을 툭툭 건드리며 투덜댄다. 아니, 조명기업이 요즘 미쳤어. 중소기업이라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나? 그러게 말이야. 물건 하나 납품하려면 대기가 2시간은 기본이야. 기본. 한 번 기다리면 언제 오라는 연락도 없고. 검수 까다로운 건 인정하는데 사람 대하는 꼴이 영. 옆에 있던 또 다른 직원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더 큰 목소리로 말한다. 이번에 품질검사 담당 과장이 회장 조카래. 지가 뭐 재벌 3세 되는 줄 아나 봐. 요즘 갑질 제대로 하고 다닌다더라. 태식은 국물을 천천히 떠먹으며 작은 미소를 짓는다. 조각조각이 맞춰진다. 두 테이블 건너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또 다른 40대 중반 두 남자가 식사를 하고 있다. 그들의 표정에는 깊은 피로와 좌절감이 어려 있다. 전에는 납품 일정이 아무리 밀려도
시간을 정해줬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이 없었지. 근데 그 새로운 그 친구 오자마자 자재과 분위기 싹 흐려놨어. 자기 맘대로 일정 바꾸고 연락도 안 하고. 내가 회장 조카라는 그것 하나로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느낌이야. 정문 경비도 아주 걸작이야. 그 사람 이번에 새로 왔다는데 자재과장 친구래. 아, 경비. 자재과장은 지 삼촌 믿고 설쳐대고 경비는 그 자재과장 믿고 또 설쳐대고. 우리 회사 직원들 요즘 조명산업 납품 가기 싫어서 난리야. 정문에서부터 경비가 12조로 나오고 뭔가를 바라는 눈치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태식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다. 그래서 이번엔 내가 직접 왔는데 와 보니까 내가 왜 왔는지 알겠더라니까. 태식은 젓가락을 멈춘다. 조각조각이 완전히 맞춰진다. 친인척, 인사, 갑질, 부패, 모든 것이 그림이 된다. 조용하던 맞은편 남자가 말한다. 예전 회장은 진짜 사람이었어. 작업복 입고 공장 돌면서 직원들 밥도 같이 먹고 우리 같은 납품 중소기업 사장들도 불러서 간담회하고 애로사항 들어주고 말이야. 그분 떠나고 부인이 대표로 앉더니 친정 쪽 사람들 데려왔다던데 그때부터 회사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전 회장님이 그립지. 조명산업이 그땐 참 좋았는데. 서울 여의도 대형 증권사 리서치센터 사무실 안. 회의실 문은 굳게 닫혀 있다. 안쪽에서는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가 새어나온다. 수석 애널리스트 한 명이 책상에 발을 올리고 앉아 있다. 신입 애널리스트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다. 수석 애널리스트가 말한다. 조명산업? 적자 난 거? 그거 숨기면 되지. 신입 애널리스트가 말한다. 조심스레, 근데 3분기 연속 적자인데요. 부채 비율도 치솟았고 자재 납품 업체들 미수금. 수석 애널리스트가 책상을 툭 친다. 신입 그런 건 기사에 안 써. 그냥 일시적 비용 증가라 그래.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면서 우린 진실을 쓰는 게 아니라 원하는 말을 써주는 거야. 뒤쪽에서 홍보팀 직원이 피자 박스를 열며 중얼거린다. 조명산업에서 후원비 들어왔나요? 오늘도 기사 몇 개 풀어야 하는데. 수석 애널리스트는 피자 한 조각을 입에 물고 기름 묻은 손가락으로 노트북을 두드린다. 수석 애널리스트는 독백하며 타이핑을 친다. 컴퓨터에는 리포트 초안으로 조명산업 4분기 턴어라운드 확실시 매수 유지. 신입 애널리스트의 입이 떨어진다. 그는 화면을 본다. 거기엔 명백한 거짓말이 쓰여 있다. 신입이 참지 못하고 수석의 눈치를 보고 묻는다. 턴어라운드 맞나요? 수석 애널리스트는 한숨을 쉰다. 그것은 내가 너를 교육해야 하는 이유다며 한숨이다. 신입아, 너 아직 시장을 모르는구나. 그는 신입의 귀에 속삭인다. 그 순간 홍보팀 직원의 전화가 울린다. 스피커폰 너머로 질척한 목소리가 들린다. 네, 회장님. 조명산업에서 이번 달 광고비 지급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리포트는 기존 긍정적 톤 유지하시는 걸로요. 애널리스트들은 서로를 보며 씁쓸하게 웃는다. 그 웃음은 한국식 표현으로 부끄러움은 없지만 불안은 있는 사람들의 그것이다. 수석 애널리스트는 자신의 컴퓨터에 계속 타이핑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어 들어간다. 기업 체질 개선 중 장기적 성장성 여전히 좋음이라고 그는 마지막 문장을 정리한다. 이 정도면 다음 주까지는 주가 버틸 거야. 그 뒤엔? 그땐 우리의 일이 아니지. 오전 10시 태석의 사무실. 조용한 방. 태식은 컴퓨터 모니터를 마주한다. 화면에는 조명산업의 재무 데이터, 부정거래 증거, 내부 부패의 흔적들이 쌓여 있다. 그가 아직도 받았는지 아는 미수금 고지서, 직원들의 증언 녹음 파일, 분석 차트들. 조명산업의 현재 기본적 가치는 1만 원 정도. 그 위의 모든 가격은 거짓말과 술값과 애널리스트의 사탕 발림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그는 마우스를 클릭한다. 화면에 나타나는 텍스트 조명산업 공매도 버튼. 첫날 10억. 둘째 날 20억. 그리고 이어질 총 규모는 1000억. 이제 시작이다. 태식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누른다.
마지막 버튼이 활성화된다. 클릭. 일주일 후 TV 화면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조명산업 4분기 반등 확실합니다. 재무구조 탄탄. 개인 투자자 여러분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러나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호재를 퍼부어도 주가는 들썩이지 않는다. 오히려 소리 없이 내려간다. 개인 투자자는 어리둥절한다. 뭔가 이상한데? 호재는 계속 나오는데 주가는 왜 안 올라? 며칠 지나자 외국계 투자은행이 먼저 이상한 낌새를 맞는다. 왜 갑자기 조명산업에 보고서가 쏟아지지? 왜 방송에서 연일 저 회사만 칭찬하지? 왜 개인 투자자만 열심히 사들이지? 그들은 거대한 정보망을 돌려본다. 데이터를 분석한다. 마침내 결론을 내린다. 아, 누군가 이 회사의 내부를 잘 아는 큰손이 움직이고 있군. 증권시장 3주 후 조명산업 주가는 순식간에 18,000원대로 무너진다. 동시에 외국계 투자은행의 대규모 공매도 자금이 밀려온다. 그들의 자금 규모는 전쟁 무기였다. 그들이 노린 회사는 대부분 병원 응급실까지 실려가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태식은 이미 30% 수익권에 들어가 있다. 주가가 떨어지자 더 큰 코미디가 벌어진다. TV 전문가가 방송에서 떠들고 있다. 지금 눌림목입니다. RSI 반등. 기술적으로 매수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정작 회사 내부는 이미 경영난 직전이다. 급여가 밀려있고 납품업체들이 미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태식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중소업체들의 증언을 직접 들었고 공장 안의 단가, 갈등과 인사 알박기까지 다 알고 있다. 태식이 그 방송을 보고 말한다. 애널리스트들의 말은 개미 투자자들을 악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사기극이다. 6주 후 조명산업 주가는 15,000원까지 떨어진다. 외국인들까지 대규모 공매도에 뛰어든다. 그 반대편에서 누군가는 울부짖듯 매수를 외친다. 증권방송에서 전문가가 난리치듯 말한다. 지금이 저점입니다. 회사 이상 없다니까요. 회장님 부인이 경영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들은 자기 목에 올가미를 매는 개인 투자자들만 더 늘어날 뿐이다. 태식은 보고 있다. 모두가 함정에 빠지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저녁 뉴스 앵커에서 조명산업 주가는 1만 원대 근처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태식은 조용히 화면을 바라본다. 숨을 고르인다. 계산이 맞았다. 수익률 150%, 투자금 1,000억, 순수익 약 1,500억. 명동 사채 시장에 태식이 나타난다. 조명산업은 이미 사채 시장에서도 종이 쪼가리 취급을 받는다. 한때 명동 사채업자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줄을 섰던 회사채는 이제 바람에 나뒹구는 휴지처럼 헐값에 굴러다닌다. 형님, 이거 그냥 참고 문서나 장식용으로 쓰세요. 조명산업 회사채 얼마에 줄 거야? 이걸 사요? 휴지값도 안 나와요. 태식은 웃지 않는다. 아무 말 없이 그 휴지 같은 종이를 차곡차곡 모두 산다. 왜냐하면 남들이 버릴 때 줍는 것이 가장 싸게 사는 법이기 때문이다. 태식은 자신이 조명산업을 인수할 경우 자신의 뒷다리가 물릴 수 있는 회사채를 미리 휴지값에 사두고 있었다. 태식의 사무실. 이제는 정리할 때가 온 것이다. 태식의 컴퓨터 화면에는 정교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다. 각각의 폴더에는 이름이 명확하게 붙어 있다. 그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움직인다. 타이핑을 하면서 조명산업 보고서 작성자, 전체 리스트 수집, TV 출연한 전문가, 명단 수집 IR 담당자 영업이사와의 네트워크 추적. 예상한 그대로다. 놀랍지도 않다. 그들은 밤마다 조명산업 영업이사, IR 담당자와 함께 룸살롱에서 시가 몇십만 원 하는 위스키를 마신다. 몸 카메라, 음성 녹음기, 신용카드 영수증. 태식은 모든 것을 기록한다. 그가 기자가 아닐지라도 그의 주변에는 이런 정보를 물어다 주는 지원병들이 많이 움직인다. 폴더 아이콘이 열린다.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정렬되어 있다. 각각은 증거, 각각은 증인, 각각은 폭탄이다.
태식이 증권감독원 민원실에 나타난다. 태식은 서류 가방 하나를 꺼낸다. 안에는 지난 몇 달 동안 직접 모아온 조명산업 관련 부정비리 자료가 두툼하게 쌓여 있다. 모든 것이 정렬되어 있다. 분류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광고비 세탁, 허위 매출 부풀리기 부도 직전인데도 사상 최대 실적 예상. 이라는 애널리스트 레포트, 방송 출연료와 함께 건네진 봉투,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진 비공개 IR 미팅에 향기 나는 접대비 내역. 그 모든 걸 태식은 말없이 봉투에 넣는다. 그는 증권감독원 민원 창구를 향해 걸어간다. 봉투를 제출한다. 이름은 익명. 오직 마지막 장에 한 줄만 적혀 있다. 이 회사는 본래 훌륭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단지 탐욕으로 회사와 투자자들을 망친 자들이 있을 뿐입니다. 이들을 반드시 처벌해 주십시오. 일주일 후 KBM 뉴스 스튜디오. 뉴스 스튜디오. 앵커의 표정이 굳어 있다. 기계적인 말투 대신 약간의 흥분과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다. 속보입니다. 조명산업과 관련된 허위 분석, 시세, 조종성 방송 출연, 금품 수수 등으로 여러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전문가들이 전격 구속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손이 묶인 채 모자를 눌러쓴 애널리스트들이 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한때 TV에서 전문가, 시황이라며 떠들던 이들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지자 그들의 얼굴은 찌그러져 있다. 같은 시간 조명산업 본사 정문. 조명산업 본사 정문 앞에는 이미 수백 명이 모여 있다. 퇴직금을 못 받고 나온 직원들.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업체 사장들. 반대 매매로 전 재산을 잃은 개인 투자자들. 그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다. 분노, 억울함, 그리고 약간의 해소감. 금융감독원 앞에서도 시위가 이어진다. 허위 분석으로 인한 피해 보상하라. 조명산업 비리 철저 수사하라. 전문가가 아니라 공범이다. 붉은 머리띠를 두른 노년 투자자가 뉴스 카메라를 향해 외친다. 도대체 누굴 믿고 주식을 하라는 거요? 국가가 이런 사기꾼들을 키운 거 아니요. 거리에는 억울함, 분노, 허탈함이 뒤섞인 공기만 흘렀다. 태식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조용히 서 있다. 누군가는 그를 알아본다. 누군가는 고개를 꾸벅인다. 태식은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켠다. 태식이 말한다. 이 회사는 좋은 회사였어. 사람이 문제였지. 불꽃이 지펴진다. 그 순간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이제부터는 기술을 아는 사람, 회사를 아끼는 사람만 조명산업의 이름 옆에 설 수 있게 만들겠다. 태식은 조용히 뒤돌아선다. 그의 발걸음은 결정적이다. 2주 후 조명산업 주가는 5,000원대까지 붕괴된다. 개인 투자자들은 반대 매매와 손절로 눈물을 머금고 시장에서 퇴장한다. 그것은 재앙이다. 외국인들의 공매도는 무차별이다. 이들은 이미 회사를 정리해도 남을 주가를 여전히 공매도를 치고 있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누군가는 움직인다. 3,000원대에서 조용히 매수를 시작한다. 남들이 팔 때 사는 자.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 비로소 움직이는 자. 그것이 진짜 투자자다. 태식의 매집은 소리 없이 진행된다. 그러나 지분이 순식간에 15%를 넘는 순간 공시로 세상에 공개될 수밖에 없다. 공시 화면에는 명확한 글자가 떠오른다. 태식, 조명산업 지분 15% 취득. 우호 지분 포함 35%. 그는 조명산업의 실질적 최대 주주가 되었다. 회사 이사진은 이미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었다. 회사에 대한 애착도 없이 그저 자리와 월급에 연명하는 상태였다. 태식이 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자 이사들은 큰 저항 없이 모두 사직한다. 새로운 이사진이 들어선다. 새로운 방향이 선포된다. 새로운 경영이 시작된다. 조명산업 공장 앞 아침이 되었다. 태식은 조용히 공장과 연구실을 둘러본다. 멈춰있던 라인들, 활용되지 않는 기술들. 그러나 기초는 탄탄하다. 10년을 앞서간 자기개발 기술.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특허. 산업 전체를 이끌던 기술력. 선대 창업 회장이 피땀 흘려 만든 회사다. 핏줄이 아니라 능력이 회사를 키운다.
능력이 없으면 기업을 느슨한 친인척 놀이터로 만들 게 아니라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야 한다. 그의 첫 번째 지시는 단순하다. 거래처부터 살려라. 3달 넘게 돈을 받지 못해 숨이 넘어가던 중소업체들은 그날 오후 일제히 대금 송금 알림을 받는다. 중소업체 사장 울먹인다. 와, 진짜 들어왔네. 우리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식은 거래처 단톡방을 넘어 시장 전체의 조명산업 정상화라는 신호탄으로 퍼진다. 두 번째 조치도 단순하다. 태식은 두 번째 지시를 내린다. 밀린 월급 전부 지급해. 그리고 그동안의 위로금도 포함해서 지불하도록. 진짜로 직원들 계좌에 돈이 들어오자 옛 직원들이 다시 회사 앞으로 몰려온다. 태식 회장 왔다더니 진짜 사람이 하네. 이제 다시 만들어보자. 이 회사를 살려보자. 기술자들의 표정에는 오랜만에 살아있는 빛이 돌아온다. 공장은 울음을 멈춘다. 신음 대신 일의 소리가 들린다. 태식이 회사를 인수한 후 2주 후 증권시장이 움직인다. 증권 카페와 게시판은 시끌시끌해진다. 태식이 들어갔다고? 그럼 회사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회생 전문 아니냐? 누구도 공식 발표를 보지 않아도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번엔 진짜다. 조명산업 주가는 마치 오랫동안 눌려있던 스프링처럼 툭 하고 반등을 시작한다. 이번엔 증거를 가진 사람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달 후 명동 사채 시장. 명동 고수들의 대화다. 놀라움이 묻어난다. 조명산업 채권 좀 있어? 어제까지는 버리던 거였는데 지금은 씨가 말랐어. 이거 태식이 싹 다 가져갔다던데 그럼 이제 값 오르는 거 아냐? 명동의 고수들은 서로 눈치를 본다. 입을 모은다. 같은 감탄이 나온다. 이건 태식이 판이었네. 또 당했네. 태식이 휴직값에 사 모은 채권은 이제 빛나는 금덩이가 되어 있었다. 다시 증권사 앞 주차장. 낡은 소나타가 증권사 앞 주차장에 서 있다. 엔진 소리는 끽끽거린다. 외관은 햇볕과 세월의 바랜 흰색 도장으로 덮여 있다. 태식이 천천히 차에서 내린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멈춘다. 그 누구도 이 허름한 모습의 노인에게서 얼마 전까지 시장과 증권가를 뒤흔든 큰 손의 그림자를 떠올리지는 못한다. 지점장이 사무실 창문을 넘어 태식을 알아본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순간적으로 눈을 의심한다. 회장님? 낡은 소나타, 흐트러진 옷, 구분 등. 겉보기만 보면 평범한 노인이다. 하지만 그의 눈빛 하나로 지점장은 자신이 지금 얼마나 작은 존재였는지를 깨닫는다. 직원들은 속으로 수군거린다. 저게 진짜 태식 회장 맞아요? 말도 안 돼 저 노인이. 태식의 발걸음 소리와 그의 침착한 태도만으로도 사무실 안의 긴장과 경외심은 조용히 최고조에 달한다. 그가 걷는 모습이 곧 권력이다. 6개월 후 조명산업 공장. 조명산업의 공장이 다시 살아났다. 멈춰있던 라인에 전기가 다시 들어오고 자재 트럭들이 정문을 분주히 드나들고 현장은 안전 못 쓴 기사들과 작업자들로 북적이며 창고 상하차장이 다시 분주한 소리를 낸다. 태식은 조용히 공장을 둘러보며 말한다. 이게 원래 조명산업의 모습이지. 사람만 바뀌면 회사는 다시 살아나는 법이야. 경비실에서는 예의 바른 새로운 경비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자재과에서는 새로운 직원들이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한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다. 태식은 소리 없이 웃는다. 복수가 아니라 정화를 위한 의식이 끝났다. 증권 카페 게시판에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 한 글이 올라온다. 제목 외형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큰 손을 놓친다. 글의 내용: 한 명의 보통 노인이 시장을 뒤흔들었다. 그는 화려하지 않았다. 유명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의 계산은 틀리지 않았다. 그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졌다. 댓글들이 달린다. 수백 개, 수천 개. 투자자들, 직원들, 피해자들의 댓글들. 모두 같은 감정이다. 정의가 있었다. 화면이 어둠으로 물러간다.